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것!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생물학적 지식이 많이 필요해요. 오늘 그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을 한번 짚어보는 느낌으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은 세포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핵이 있죠. 그 다음에 핵의 안에 보면은 이 유전 물질이 담겨 있는 염색체, 크로모좀이라는 게 있어요. 저 염색체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쟤도 굉장히 얇은 그 실타래예요. 근데 그 실타래가 DNA이고 걔가 뭉쳐있는 게 염색체라고 보면 돼요. 유전자는 DNA가 의미 있는 어떤 단위를 이룰 때, 예를 들면 DNA는 글자야. 공, 진 이렇게 한 글자씩. 이게 DNA고 유전자는 공진 딱 한 단어가 됐어.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잠깐만요. 알파벳이 DNA고 그거가 단어를 만들면 단어가 만들어졌을 때 의미 있는 단어가 될 때 그게 유전자다. 유전자. 이해되죠? 여기까지가 매우 중요한 거야. 이제 거기서 텔로미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염색체는 1902년에 발견이 됐어. 여기에 유전에 관한 것이 들어있다. 1943년에 이제 DNA라는 그 더 작은 단위가 유전자를 이루는구나를 알게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쳐들어갈 시간은 바로 저 1902년과 1943년 사이에 쳐들어가게 됩니다. 아직은 DNA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같이 텔로미어의 시간으로 빠져드시죠. 아시겠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뜯는 바야로 1926년 헤르만 멀러가 염색체가 유전에 관여한다는 걸 알아. 근데 거기 염색체에다가 X선을 짜봐요. 초파리 염색체에다가 저걸 쏘니까 저 초파리의 눈의 형태가 막 바뀌는 거야. 눈이 없는 애도 있고 반 있는 애도 있고 막 모양이 바뀌는 애도 있고. 그래서 이 X선이 염색체에 영향을 주고 이 염색체에 일어난 변이로 인해서 표현형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해서 1946년에 저걸로 노벨상까지 받으셨어요. 와, 이 초파리로. 멀러 교수님께서 X선을 염색체에 쫙 쌌잖아요. 거기에 쌌는데 이상한 부분이 있는 거야. 그 염색체 끝부분, 그 부분이 잘 안 변하는 거예요. 변이가 안 일어나. 그래가지고 이게 뭘까? 일단은 끝부분이 다르다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거기에 이름을 붙여줍니다. 바로 끝 부위 해가지고 그리스어로 텔로스랑 메로스를 섞어서 텔로미어. 염색체의 진짜 끝부분. 거기가 매우 중요해요. 근데 거기가 뭐 솔직히 특별한 거 없어.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DNA로 이루어져 있어. 결과적으로. 그러다가 1940년에 바바라 맥클린톡이라는 분인데 오른쪽을 보시면 옥수수잖아요. 이분도 염색체의 어떤 변화들을 줘가지고 이 염색체를 바꾸다 보니까 옥수수가 바뀐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딱 봤는데 옥수수에 있는 염색체의 끝도 달라. 공통점이 있는 거네. 동물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이게 중요한 거야. 초파리든 옥수수든. 그러니까 이게 뭔진 모르는데 뭔가 다르구나. 여기까지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에 1943년에 이 3명의 과학자가 DNA가 유전에 관여하는 물질이라는 걸 알아냅니다. 이 다음에 1953년에 왓슨 앤 크릭 이 DNA가 이중 나선 구조라는 것까지 알아버립니다. 저 옆에서 돌아가고 있는 게 바로 맞습니다. 그 구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왓슨 앤 크릭이 이걸 알았으니 우리는 이제 이거를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벌어지는 생물의 많은 형상과 연구들은 다 이제 저 유전과 그림과 결부시켜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1961년 레오나르드 헤이플릭.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생물에서 원래 세포가 사람들이 무한히 증식할 수도 있다고 믿었어요. 어떤 특정한 환경이 되면. 근데 저 헤이플릭이 아무리 세포를 위해서 최적화된 조건을 줘도 세포의 분열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야. 세포 분열 과정을 또 알 필요가 있어요. 세포가 말 그대로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염색체를 이렇게 복제를 시키고 걔를 나눠 가지고 결과적으로 처음에 있던 게 2개가 똑같은 애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한 거를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DNA. DNA 가닥이 있죠. 제가 있는데 저 맨 왼쪽을 단순화된 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하면 가운데예요. 가운데 있는 것도 이제 단순화한 거긴 한데 근데 쟤네들이 하나하나씩 단위들이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단위를 우리는 맨 오른쪽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요. 네, 일단 구조를 확대를 해봤더니 안에 구조가 결국에는 오른쪽이 분자 형태를 띈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복제돼가지고 분열을 해야 되잖아. 네. 제가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게 한마디로 염색체인 거잖아요. 예. 제가 DNA의 구조니까. 그리고 쟤네를 연결해서 복제를 해야 우리는 세포 분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얘를 이제 복제를 해야 되는데 네. 이 복제하는데 저 뉴클레오티드에 저 빨강색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거 있죠? 저? 3이랑 5라고 네. 번호를 매겨놨어. 저 탄소에다가. 예. 근데 저 탄소들이 연결되면서 한마디로 연결되는데 방향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저 숫자에서 5에서 3으로만 갈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두 가닥이 이렇게 역으로 엮여 있어요. 그래서 한쪽을 떼. 그래서 얘를 시작하면은 5부터 3 가는 애 하나가 있죠. 네. 그리고 반대는 3부터 5 가는 애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5부터 3 가는 문제가 없어. 3이랑 5가 잘. 그렇지. 그게 문제인 거야. 근데 왜 안 돼요? 방향성이 있으니까. 그 뭐 자세히 말하면 히드록식이라고 해가지고 OH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무튼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도와주는 애들이 막 생겨. 오. RNA 프라이머라는 덩어리가 있는데 얘가 붙어서 한마디로 5에서 3을 잇는 거를 도와줘.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데 네. 중간중간은 다 돼. 다 괜찮아. 근데 맨 끝은 못 끼는 거야. 뭐 활동을 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끼고 끝이야. 그래서 복제를 못 해요. 어. 아무튼 저 부분이 비는 거야. 근데 저기 끝부분이 저렇게 비어 있으면 어떡해요? 복제가 완벽하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빠르게. 1971년쯤에 여기까지 알았어. 저 왜 저럴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설이 나오기 시작해. 이제 가설이 나오는데 가설이 뭐냐면은 분열을 하면서 저 끝부분이 계속 짧아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까 말했던 헤이플릭의 한계랑 결합을 해서 네. 저게 짧아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세포 분열 그냥 안 되는 거 아니냐. 세포가 분열하면서 더 이상 분열을 못 한다 했잖아요. 네. 그랑 마찬가지로 염색체도 분열을 하면서 저 끝부분이 닳는데 어느 순간 못 닿으니까 그걸 매칭을 시킨 거죠. 아. 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썰이었어요. 가설이죠. 네, 아직은. 가설. 근데 가설이긴 한데 1926년, 38년, 40년부터 저 끝부분이 뭔가 이상하다 싶었잖아. 예. 뭔가 다른 부분이랑 달랐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끝부분에 대한 연구를 많이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러던 중 1978년 이제 호주 출신의 분자 생물학자인 엘리자베스 블랙번 교수님 테트라 하이메나 썰모필라라는 선모충이 있어. 선모충. 아. 연못에 사는 애야. 저 애의 RNA 가닥, 그 DNA 두 줄기 중에 한 줄기의 끝 쪽을 보는데 끝, 예. 끝을 본다 했잖아요. 끝에 뭐 이상한 게 있는 거야. 아. 길게 반복되는 특이한 그 구조가 있는 거야. 그래서 걔가 TTGGGG 이게 한 글자예요. 그냥 한마디로. TTGGG가 특별한 의미가 있진 않고 네. 얘가 반복되는 거야. TTGGG인데 얘가 특별한 정보가 없는 거야. 근데 거기에다가 저 선모충이 계속 분열을 하는 거야. 아까 뭐 분열은 유한하다 했잖아요. 예. 근데 분열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사람들이 세운 가설. 세포가 분열되면서 끝부분이 닿아가지고 네. 더 이상 분열이 안 될 수도 있다. 아, 근데 이 예, 친구는 예. 계속 분열을 안 해. 근데 그리고 얘는 TTGGG를 가지고 있다. 이거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1978년에 저 논문을 내고 네. 1980년에 고든 컨퍼런스라고 갑니다. 엘리자베스 블랙번이 뭐라고 하겠어요? 발표를 하는데 내가 저 선모충을 봤는데 RNA 끝부분에 TTGGG가 있더라. 아우. 얘가 근데 계속 분열하고 여기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가설을 세운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 그걸 보고 있던 잭이 보다가 우리 엘리자베스 누나 내가 그 TTGGG를 다른 세포에 넣을 수 있는 기술이 있어. 그럼 알아볼 수 있겠네. 효모에 작은 염색체를 넣는 기술이 있어. 누나 그래서 TTGGG 그거 한번 같이 파악해보자. 1980년에 만나서 연구를 바로 그냥 집행합니다. 그래서 만난 지 2년 만에 논문을 발표해요. 와. TTGGG를 효모 세포에다가 미니 크로모좀을 넣어버려요. 분열을 하고 이러면은 점점 상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한마디로 그냥 염색체가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끝부분이 특별하다는 거를 이제 조금은 알게 된 거죠. 염색체에서 끝부분이 굉장히 특별한 역할을 하고
다름으로써 문제가 없는데 마지막에 다 달게 되면 예. 네. 분열을 멈추게 되는 거. 가설이 증명이 된 거죠. 그런데 저 선모충이 해결이 안 된 거야. 쟤는 계속 분열하잖아. 또 해결할 게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 이 특이하네. 달긴 다는데 계속 분열한다. 캐롤 그레이더가 이제 이거를 연구를 해요. 한마디로 그 텔로미어를 연장시킬 수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아까 DNA가 이제 복제를 할 때 O-의 끝부분은 RNA 프라이머라는 개가 위치를 해야 돼서 도와주는 애가 위치를 해야 돼서 마저 마무리를 못한다 했잖아요. 네. 예. 끝이 짧아진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거거든. 네. 근데 걔를 연장시켜주는 애가 있다는 거잖아요. 맨 위가 우리가 파악했던 상황이고 네. 아래 보니까 저 3-를 역으로 더 연장시켜서 길게 만들었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 RNA 프라이머가 끼어들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아. 그 다음에 저 맨 끝부분 도와줬던 부분은 한마디로 쓸모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잘려나가도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복제를 완성시켜서 분열함에 따라 줄어드는 그 부분을 보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 발견된 거죠. 지금 말씀드린 거 똑같은 화면을 사진으로 한 겁니다. 예, 저길 늘려가지고 보조할 수 있는 애가 붙어서 끝까지 복제를 완성할 수 있다. 그래서 텔로미어가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 근데 그 작용을 도와주는 애가 효소다. 텔로머레이즈라는. 여기까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수많은 생명체들이 이 텔로미어와 텔로머라제와 관련이 있고 네. 이게 노화와 수명과 세포 분열과 관련이 돼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예. 그래서 이거에 관한 연구가 진짜 수만 개가 나옵니다. 예. 수만 개가 나오고 결국에 방금 설명드린 엘리자베스 블랙번, 잭 쇼스텍 그리고 제자인 그라이더까지 세 분은 2009년 노벨 노벨상. 생리학 아, 이럴 줄 알았어요. 네, 다음 장 주시죠. 네. 생리학상을 받았어요. 아, 세 분이 받을만합니다. 받을만하죠.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죠. 혹시 우리가 아는 생물 중에 텔로미어 길이가 엄청 긴 애들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아본 거예요. 어. 그래서 사람이 5에서 15kb인데 네. 개미가 9에서 13kb 그리고 쥐는 엄청 길어 150kb. 쥐가 그렇게 지금 그렇게 오래 사나? 많으면- 뭐야 이렇게 길어? 그러면은 뭔가 그 끝이 다른가? 그래서 봤더니 네. 근데 이게 다르지 않아. TTAGGG 이렇게 있는 거예요. X축이 텔로미어의 길이에요. 네. 사람은 확실히 짧은데 수명은 길어. 그러니까 반대네? 그러니까 아니 텔로미어가 예. 이게 길면은 오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예. 거기까지 그 조성 성분도 같으면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오래 살았어야 되는데 이게 반대가 나오니까 혼란스럽네? 보니까 텔로미어가 닿는 속도가 다른 거야. 쥐는 진짜 초스피드로 깎이는 거야. 처음에 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속도를 줄이느냐도 네. 매우 중요한 거죠. 아. 네, 그죠. 이 쥐랑 얘네들을 보니까 이 끝에 성분이나 이런 건 같은데 네. 구조가 다른 거야. 보다 안정적인 형태로 있는 거야. 저 TTAGGG가 네. 그냥 있기만 한 게 아니라 네. 얘네들이 막 꼬여 있고 아. 형태가 다른 거야. 모양이. 그리고 주변에 어떤 단백질들이 주변에 막 붙어 있어. 네. 특히 포유류는 또 더 복잡해. 그래서 쟤네들이 옆에서 도와줘가지고 이 닿는 속도가 다른 거예요. 아 이제 텔로미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보다 여러 가지를 좀 알게 됐어요. 우리가. 네, 그렇죠. 이걸 안 인류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네. 예, 이제 가야지. 장수로 가야지. 다른 생물부터 네. 하나씩 수명을 연장시키기를 시도해 봅니다. 아. 왼쪽이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C 엘레강스라는 네. 애고 오른쪽이 쥐입니다. 얘네 둘 다 결론적으로 이 두 논문에서 이 텔로미어의 길이 변화를 통해 생명을 연장시켰어요. 뭐 10몇 % 정도. 네. 근데 여기서 멈췄겠습니까? 사람 같죠? 오. 네, 자, 사람. 일단은 사람의 그 텔로머레이즈의 그 구성도 명확히 파악을 하고 그리고 얘가 실제로 우리 세포에 작용을 했을 때 네.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봤는데 네. 사실 이거는 생각보다 너무 빨리 결판이 났어요. 세포 분열이 굉장히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와, 정상세포의 기전이 죽어야 돼요. 정상세포는 죽고 거기를 새로운 자리가 대체를 하는 것인데 암세포는 그게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죽지 않는 거잖아요. 암세포는 텔로머레이즈가 활성화돼 있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돼? 그러면 장수를 하면은 다 암으로 그렇게 되는 그럴 수 겁니까? 있죠. 예. 대반전이죠. 결론적으로 텔로머레이즈가 있어서 암세포가 이제 수명을 유지해서 그렇다면은 그 암세포에만 텔로머레이즈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했어요. 근데 그래도 암은 방법을 찾아서 중식을 해요. 아우 걔는 진짜 완전. 너무하다, 진짜. 이 텔로머레이즈를 통해서 텔로미어의 길이를 연장시켜서 우리가 수명을 연장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는 힘들다는 게 결판이 났어요. 예. 네. 우리가 여기서 뭐 좌절하거나 하기보다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영역들을 또 노력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과학자들은 또 그걸 찾아갑니다. 질병과의 관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네. 예. 축마다 지금 질병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뭐 고혈압, 뭐 대사증후군, 당뇨 뭐 이렇게 있는 건데 흰색 그래프가 질병이 없는 사람, 색깔 칠해져 있는 게 질병이 있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질병이 있는 사람이 더 짧다. 텔로미어가? 네, 모든 질병에 있어서. 운동가 봤는데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서 활동적인 운동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는 그 속도가 다른 거예요. 아 이게 그러니까 그거네.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스트레스에 상관없이 텔로미어 길이가 유지가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운동 안 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바로 그냥 영향을 받는 거야. 그렇죠. 텔로미어 길이가 줄어드는. 네, 맞습니다. 네. 활동적인 사람은 외부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더 독립적인 거야. 아 예. 뭐 이게 단일 연구기 때문에 뭐 절대적인 거라고 하긴 힘들지만 네. 저런 패턴이 있는 연구도 있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태까지는 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운동이라던가 질병 이런 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제는 조금은 좀 다른 얘기를 하려 해요. 아까 텔로미어에 대한 연구의 선구자인 노벨상 수상자 블랙번 교수님 계셨죠? 네. 네. 그분이 이제 스트레스와 텔로미어의 길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아픈 자식을 데리고 있는 보호자 어머니와 일반 어머니가 있는데 그 X축이 돌봄 연수예요. 아이를 돌본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은 거예요. 이건 나이를 보정했습니다. 나이랑 상관없이. 근데 예. 자 여기서 끝이 아니. 예. 그 여기까지 갔으면 이 논문이 좀 슬펐을 것 같아요. 저분들 중에 이제 사람들한테 스코링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물어보고 생활 패턴을 물어보는 거야. 본인이 스트레스를 높다고 느끼세요? 낮다고 느끼세요? 실제로. 그러니까 돌봄 횟수는 스트레스랑 우리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느끼지만 본인이 느끼는 건 또 다르잖아요. 아, 그래서 네. 낮다고 느끼는 분이 높다고 느끼는 분에 비해서 50%나 이게 다른 거야. 텔로미어의 길이를 늘리는 그 어떤 효소의 그게 네. 다른 거예요. 아, 그게 다르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낮다고 본인이 느끼는 게 여기서 중요하구나. 혹은 그걸 낮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하구나.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블랙번 교수님이 네. 또 다른 연구를 합니다. 아 네. 명상과 텔로머라즈 활성의 상관관계. 그리고 휴식 이걸 한번 알아보자 하고 봤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연구랑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연구예요. 네. 일단은 베이스가 환자 보호자세요. 네. 환자 보호자신데 그분들에게 8주간 하루에 한 번씩 12분간 두 네. 그룹으로 나서서 명상과 휴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전과 후를 비교하겠죠. 그랬더니 명상을 하니까 그 텔로미어의 길이를 늘리는 텔로머라제 개가 활성도가 확실히 변했다. 휴식은 이게 그 오히려 낮아졌어요. 통계적으로 그냥 저건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차이가 없기 네,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 별- 그냥. 연구진이 이 연구를 왜 했을까를 고민해봤는데 네. 뭐가 이 환자 보호자들의 스트레스를 낮출까를 연구한 것 같아.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그걸 또 과학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린 게 아닌가. 좀 따뜻한 연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연구팀에서 네. 연구한 연구인데 사회 경제학적 상태, 가족의 관심 정도, 재산의 상태. 친구의 관심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연구를 한 게 있는데요. 네. 어릴 적 사회 경제적 상태를 그냥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로우, 미들, 어퍼 미들 이렇게 나눴어요. 네. 텔로미어의 길이가 로우일 때 유의미하게 낮다는 걸 보였고 그 다음은 가족의 관심과 지원 있고 없고에 따라 큰 차이가 많이 나네요. 났습니다. 네. 예. 친구들의 관심과 지원도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이거는 상관관계가 낮았다. 이거 좀 가슴 아픈 데이터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저 마지막 데이터를 볼 때는 한편으로는 저건 뭐 어떤 가족이나 사회 경제적 상태만을 이야기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텔로미어의 길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그렇게도 그렇죠. 받아들일 수 네. 있겠네요.
나의 가족에게 혹은 나의 친한 친구에게 혹은 뭐 나의 뭐 직장 동료에게 그걸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혹은 내 댓글이라던가 뭐 남을 대하는 자세라던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텔로미어를 보면서 참 우리 인간관계와 이 사회를 좀 다시 데이터를 보면서 돌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뭐 요행을 바라기보다 이 텔로미어의 연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을 얼마나 실천하고 또 그걸 긍정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랩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뭔가 그 큰 교훈과 함께 네. 네, 훈훈함.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